두 번째로 경영 컨설팅의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영 컨설팅의 마케팅 방법은 크게 직접 마케팅과 간접 마케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 마케팅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마케팅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능한 대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 판매원이나 자동차 판매원과 같이 많은 사람을 만나되 기업을 규모 있이 크게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욕적이고 인내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영 컨설팅의 마케팅도 한두 번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낙심을 주는 일이 더러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화를 할 때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반면에 진지한 대화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능하면은 의사결정자와 의사결정권자와 접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업무 담당자와 접촉을 하는 것이 고객을 유치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잘못 판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 경영 컨설팅은 의사결정권자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결정권자와 접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주의해야 할 것은 인내하고 인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이 경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멋지고 엣지 있게 보이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고객이 경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만만하게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할 수 없는 일은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마케팅의 경우에 한 건이라도 더 수임을 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임을 하고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아 컨설팅이 실패하는 경우를 더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직접 마케팅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마케팅의 유형은 개발 편지 방법과 인용 편지 방법, 그다음에 기타의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발 편지 방법으로서는 첫 번째로 예상 고객의 명단과 발송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컨설팅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 고객의 명단과 또 이들을 대상으로 발송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상 고객의 관심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관심 대상 주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별 정기적 순차적으로 발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약속을 얻어내기 위한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별 정기적 순차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일시에 발송을 할 경우에 혹시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든지 또한 만나기 위한 약속을 위한 전화를 한다든지 할 때 감당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숫자에 한해서 지역별 정기적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편지의 목적은 한 가지로 분명해야 하며 경영층이 관심을 가질 내용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야 하고 또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전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용 편지 방법입니다. 이때는 예상 고객의 명단을 작성하고 명단을 일일이 접촉해서 문제가 있을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천을 받거나
앞서 거래한 고객 중 만족한 고객을 인용하여 편지를 발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타의 방법으로는 다이렉트 메일링과 무작위 전화, 또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의 광고, 또 전화번호 광고, 또 전고용주의 방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접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접 마케팅의 주요 활동으로는 첫 번째로 신입 컨설턴트를 채용할 때 최고의 인력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명문대 출신이라든지 브랜드 네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상 고객 명단을 작성하고 컨설턴트들이 예상 고객의 사회적 모임에 참여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각종 단체에서의 연설이나 강연, 강의, 기고 등을 통해서 컨설턴트를 알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급스러운 카탈로그 등의 제작을 통해 가지고 알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부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고품격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회사를 알리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뉴스레터의 정기적인 발송을 통해서 고객에게 인지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논문이나 도서 등의 저수를 통해 가지고 회사를 알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급스러운 카탈로그의 제작보다 논문이나 도서 등의 저수를 되어진 저서를 보급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전문지의 독자 투고란에 정기적으로 투고를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기사 릴리즈를 하는 것입니다. 11번째는 언론기관의 전문 분야의 상담 연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유의해야 될 사항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신뢰가 형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컨설턴트 요원들이 활동이 공공에 노출되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